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자, 내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각종 생활 필수품 지출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적 투자 전략가인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종료됐다면서 연준이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땡스기빙 데이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한번 오른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는 역시 서서히 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마켓에서 많이 사지 않아도 높은 비용을 좀 부담하게 돼서 지난 한 몇 달 동안 특히 굉장히 좀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컸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싶긴 한데, 그러나 어찌 됐건 그 예년에 비해서 땡스기빙 데이 지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출은 무슨 뭐 명품 쇼핑이 아니라 그로서리 마켓의 어떤 그 장바구니 물가죠. 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쪽의 지출도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건가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전미농업연맹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해 땡스기빙 데이 파티 비용, 땡스기빙 데이에 뭐 혼자 또 가족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 10명 기준으로 파티에 한 10명 정도 모인다는 걸 기준으로 할 때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산한, 그러니까 전미농업연맹이 계산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 평균 61달러 17센트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하는 파티, 조촐한 파티에 비용이 61달러 17센트가 예상이 됐고요. 이게 1년 전 땡스기빙 때 10명이 모일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4.5%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이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씀씀이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시장조사업체 서카나가 또 예상한 땡스기빙 데이 전망은 전미농업연맹과는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 땡스기빙 데이의 지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가 더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미농업연맹은 4.5%가 감소하고 서카나는 2%가 증가하는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근데 2% 더 지출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증가는 하되 증가율은 굉장히 둔화되는 거죠. 작년에는 14%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2%가 늘어나는 거니까 증가폭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큰 어떤 흐름에서 볼 땐 비슷하다. 전미농업연맹은 감소하는 거고 서카나는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지출하는 그 비용의 증가폭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는 비슷하다. 어찌됐건 예년에 비해서 돈을 많이 안 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해드리는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식품 등 생활 필수품이라는 그렇죠. 점에서 이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과 다른데요. 땡스기빙 데이 요즘 들어서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의 의미가 강해지죠. 항상 그 땡스기빙 데이가 목요일이고 그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땡스기빙 데이보다는 좀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관심을 받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흘 후에 이어지는 월요일이 바로 사이버 또 먼데이죠. 사이버 먼데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명절로서의 땡스기빙 데이는 좀 많이 퇴색이 됐고 요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더 각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컴퓨터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가전제품, 명품 이런 쇼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고요. 근데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미농업연맹을 인용한
그 보도 내용은 땡스기빙 데이의 생필품 소비를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뭐 펌킨 파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강낭콩, 완두콩, 고구마, 작은 파이, 칠면조, 뭐 신선한 크랜베리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땡스기빙 데이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필품들을 얼마나 구입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좀 지출이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전통적인 미국인들 땡스기빙 데이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칠면조 요리를 하면 뭐 펌킨파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강낭콩, 완두콩, 뭐 신선한 크랜베리 이런 것과 곁들여서 식사하는 게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식탁이고요. 근데 밀이라든가 옥수수, 식용유 같은 물가가 진정되다 보니까 땡스기빙데이 연휴 지출이 좀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출을 하는데 가격이 좀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출이 좀 줄어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건 땡스기빙데이 지출이 많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마켓에 가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올라 있는 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네.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떨어지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진 느낌은 안 들죠. 네. 예를 들어서 칠면조를 예를 들면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도매 가격은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 칠면조 고기 그 16파운드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2% 포인트나 떨어졌다고 와, 합니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매는 네, 도매 시장 조사 업체 어너베리가 조사한 내용인데, 근데 소매 가격은 같은 그 칠면조 고기 16파운드 기준으로 27.35달러가 1년 전 27.35달러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전에 비해서 5.6% 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어머, 그러면 도매는 소매를 할 때 네. 이익을 더 많이 남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매는 32%나 떨어졌는데 네. 소매는 5.6%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지금 6배인가요? 네. 예. 업주들만 신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네요. 6분의 1밖에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 이 조사를 한 시장 조사 업체 어너베리는 도매가 하락이 우선이 먼저다. 항상 먼저 이루어지고 그건 그렇죠. 예, 그게 소매 가격 하락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군요. 그게 시간이 항상 걸리기 마련이다. 도매가 예를 들어 도매 가격이 어제 하락했다고 소매 가격이 오늘 하락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얘기고요. 판매 업체들이 그래서 어찌 됐건 도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설 예정이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칠면조 고기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또 진정돼서 사실 얼마 전까지 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때문에 닭이라든가 칠면조라든가 달걀 엄청 비쌌잖아요. 계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금류, 계란 이런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체감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품 물가가 네. 낮아지고 안정세를 찾아가면은 네. 그 다음 날 땡스기빙은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될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영향을 미칠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좀 내려가고 있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전통 그 쇼핑에도 연말 쇼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연준의 매파적 성향의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긴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그런 매파 인사들의 발언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대세는 기울어졌다. 그래서 매파 인사들의 발언 비중이 많이 약해졌고요. 그렇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 열기가 살아난다면, 그렇다면 물가 반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준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고위급 인사들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또 동결 또는 금리 인하 어떤 길로 갈 건지 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이 네. 있는 게 연준의 금리 네. 인하. 네. 그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이런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금리가 이제 사실상 동결은 이제 뭐 확정이고 네. 이제 언제 금리 인하로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잇따라서 금리 인하 예측을 내놨죠.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내년 전망을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다 내놓고 있고요. 내년 전망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내놓는 게 아주 뭐 모든 은행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그렇게 좀 내놓고 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건 공통적이에요. 어느 은행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년 중에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구체적인 시기는 좀 다들 다릅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4분기에 시작될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그거는 너무 늦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시각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6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고 UBS가 3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특히나 그 지난주 10월 CPI가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이게 이제 3월이냐 뭐 6월이냐 시기는 좀 있지만 상반기 중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네.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뭐로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강력한 경제학자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다고 했죠. 하거든요. 네. 그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세계적인 그 투자 전략가로 아주 명성이 높은 인물이고 아마 경제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인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제레미 시겔 교수. 이 지난주 CNBC와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이제 완전히 종료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고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근데 이 교수가 내년 3월부터 이렇게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유가 뭐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완전한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클리어해졌고 더 이상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또는 금리를 동결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좀 희박해졌고 물론 연준의 이상적 목표치라고 하는 2%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지금 3%, 3.3, 3.2 뭐 이런 정도고 이제 조만간 2%대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경기를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목표가 이제 약간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도 연준이 이제 그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아직은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침체로 보이는 그런 징후 정도는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연준이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를 잘 방어해 준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연착륙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이게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의 지금 얘기고요. 만약에 이 타이밍을 연준이 놓친다면 그러면 경기 둔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제도 그 FOMC 정례회에서 연준 위원들은 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금리 인하 의향이 사실상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말이죠. 맞아요. 네. 그 뭐 이렇게 2%까지 아직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네. 조기 금리 인하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연준 위원들이 네.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분은 연준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연준 위원들은 당장 내일 금리를 인하해도 오늘까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 3개월 후에 인하할 거야, 6개월 후에 할 거야 이렇게 예고 안 하죠. 그렇죠. 예, 그건 안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 있지 않느냐. 1970년대 실제로 그런 위험이 왔어요. 2%까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금리나 단행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경기 침체 오고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준 위원들이 걱정하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을 심각할 정도로 주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거기 대비하고 있고 그 팬데믹 시기에 막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잖아.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은 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만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네.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돈을 마구 뿌리는 방식의 그런 식의 긴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좀 내려주면서 긴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교수의 얘기가 좀 현실화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